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에겐 너무 평범한 한국어가 세계 어딘가에선 삶과 죽음을 가르는 생존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요.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속 조용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한국어 모르면 우리 마을에서 살 수 없어요. 김치 만들 줄 모르면 시집도 못 가요. 젊은이 10명 중 9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마을 간판이 모두 한글로 바뀌었으며 심지어 한국의 도시 시스템까지 그대로 복사하고 있는 이 놀라운 나라. 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모든 시작엔 산골 마을에 평범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실화 사연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렌입니다. 히말라야 산골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죠. 우리 마을은 예전엔 정말 조용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을 어디를 가도 한국어 소리가 들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네팔어만큼 자연스럽게 나오죠.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저희 집은 8남매예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는데 수입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이 집 아이들 중에서 누가 가장 똑똑하냐?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수레니가 가장 머리가 좋아. 얘가 한국 가서 성공하면 우리 마을 전체가 살 수 있을 거야. 어른들의 진지한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저에게 그냥 언어가 아니라는 걸요. 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수레나, 너는 우리의 희망이다. 한국어를 배워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때부터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국어 단어부터 생각하게 됐죠. 동네 아저씨들은 저를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수레나. 오늘은 한국어 몇 개 외웠냐?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그 속에 담긴 기대감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밤이 되면 촛불을 켜고 한국어 책을 읽었습니다. 전기가 자주 나가는 우리 마을에서 촛불은 저의 유일한 친구였죠. 가나다라마바사. 한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꿈을 키웠어요. 언젠가는 이 글자들이 저를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가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희 마을의 변화가 시작된 건 베트남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였어요. 마을 이장님이 라디오를 들으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야, 베트남이 한국 덕분에 완전히 달라졌다는데. 베트남은 예전에 우리처럼 가난한 나라였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고 한류 문화가 퍼지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삼성, LG 같은 한국 회사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세우고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베트남처럼 될 수 있을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날부터 우리 마을은 한국에 대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른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K-팝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죠. 가장 신기했던 건 할머니들이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수레나, 너 한국 가면 김치 없으면 못 살 거야. 할머니가 배추를 절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먹어본 김치는 너무 매웠지만 한국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니 기뻤어요. 마을 곳곳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가게에는 BTS 포스터가 붙었고 한국어 학원이 하나둘 생겨났죠. 심지어 우리 마을 축제에서는 한국 전통춤을 추는 시간도 생겼어요. 어색하지만 모두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베트남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 이장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분은 한국 대사관에 편지를 쓰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을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니 도움을 주세요라고요. 저는 그 편지를 직접 우체국에 가져다 주었어요. 그 작은 편지 한 장이 우리 마을과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베트남의 성공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 희망은 저를 통해 현실이 되어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지원이 시작됐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먼저 김 아저씨가 자기 집에서 쓰던 책상을 가져다 주셨어요. 수레나, 이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해라. 우리가 다 응원한다. 그 다음 날에는 박 아주머니가 한국어 교재를 사다 주셨습니다. 돈이 많지 않으셨을 텐데 시내까지 나가서 직접 사오신 거예요. 이 책으로 꼭 합격하렴. 아주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이웃집 할아버지가 해주신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한국 드라마 DVD를 모아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한국어 배워라. 자막도 다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도움 될 거야.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시골 아이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수련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꿈을 실현할 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련이 요즘 한국어 실력이 어떤가? EPS 시험 준비는 잘 되고 있나? 어른들의 관심은 때로는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큰 힘이 되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최 아저씨의 말씀이었어요. 수레나, 너는 우리 마을의 첫 번째 한국행 기차야. 내가 성공하면 뒤따라올 아이들에게 길을 만들어주는 거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됐습니다. 밤늦게 공부하고 있으면 이웃집에서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하게 공부해라. 그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의 꿈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의 방탄소년단이야. 조금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때 제 마음은 진지했어요. BTS가 한국을 세계에 알렸듯이 저도 우리 가족과 마을을 한국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EPS 시험 준비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기술 능력 평가, 그리고 면접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국어 단어를 외웠어요. 사과, 배, 바나나. 과일 이름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문법까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한국어는 저에게 그냥 언어가 아니라 생존의 도구였어요. 가끔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발음이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글 자음과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혀가 꼬이고 입이 아팠지만 매일 연습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입모양을 확인하고 녹음기로 제 목소리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제가 한국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라 미래야. 그날부터 한국어 공부는 더 이상 공부가 아니었어요.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단어씩 익혀갈 때마다 한국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어는 제게 기적을 만들어줄 도구가 되었고, 저는 그 기적을 현실로 만들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정말 내가 한국에 와 있는 거야? 공항 안내방송이 한국어로 나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는 것부터 헷갈렸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말문이 막혔어요. 실례합니다. 서울역이 어디예요?
이런 간단한 질문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서 첫 식사를 했을 때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김치찌개가 나왔는데 네팔에서 연습해본 것보다 훨씬 매웠습니다. 눈물이 핑 돌면서 입안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이걸 어떻게 매일 먹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회사 첫 출근 날도 떨렸어요. 한국 동료들이 빠르게 말하는 것을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수렌 씨, 이거 좀 해주세요. 간단한 지시사항도 두세 번 물어봐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답답하고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을 때 한 베트남 형이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다 그래. 나도 3개월은 힘들었어. 그 형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저녁에 기숙사로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고향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그리워서 울기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치과에 갔을 때 일이에요. 간호사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처음이세요? 한국은 원래 그렇게 낯설지만 곧 가족이 될 거예요.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가 제 마음을 녹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믿고 보내주셨으니까. 어려움은 잠깐이고 적응하면 한국도 제 집이 될 거라고 다짐했어요. 첫 번째 벽이 높았지만 넘을 수 없는 벽은 아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어요. 가장 먼저 바뀐 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수레나 같이 먹자. 김 대리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정말 기뻤어요. 더 이상 혼자 밥 먹는 외국인이 아니라는 느낌이었거든요. 한국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수레니는 어떻게 생각해? 회사 일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국어로 대답하는 게 어려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첫 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박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레니, 너 한국 온 지 얼마나 됐냐? 벌써 한국인 다 됐네. 농담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날 회식에서 한국 노래도 불렀습니다. 아리랑 한 곡을 부르니까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야, 수레니 발음 진짜 좋다. 칭찬을 들으니 얼굴이 빨개졌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하면서도 많이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조립 작업만 했는데 이제는 품질 검사도 맡게 됐습니다. 수렌 씨가 꼼꼼해서 믿고 맡긴다는 팀장님 말씀을 들을 때 뿌듯했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일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주말에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세요. 수렌이지? 오늘도 김치 사러 왔나? 이제는 김치가 익숙해져서 매일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심지어 직접 담글 수도 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아이고 혼자 왔구나. 괜찮니? 하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낯선 외국인이 아니라 손자 걱정하듯이 대해주시는 모습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느새 저는 회사에서 수렌 삼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저에게 먼저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수렌 삼촌. 삼촌이라는 호칭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한국 사회가 저를 가족처럼 받아들여준 거예요. 회사에서 일한 지 2년이 되던 해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스피치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번 도전해볼까?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신청했습니다. 스피치 주제는 한국어와 나의 인생이었어요.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네팔 산골에서 시작된 한국어 공부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줄 몰랐거든요. 대회 당일 무대에 선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에서 온 수렌입니다.
한국어는 저에게 사람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그 순간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걸 느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가난한 마을에서 시작된 한국어 공부, 마을 사람들의 기대와 사랑,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살. 말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지만 끝까지 해냈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제게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마법이었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해준 달이었습니다. 스피치를 마치니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저는 1등을 했습니다. 시상식 후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센터장님이었습니다. 수렌 씨, 우리 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보지 않겠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기뻤어요. 그렇게 저는 주말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에서 온 아이들과 함께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수렌 선생님,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고향 마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렌아, 내가 한국어 잘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도 온라인으로 가르쳐 줄 수 있겠니? 제가 배운 한국어를 고향 후배들에게 전해줄 기회가 생긴 거예요. 매주 토요일 저녁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고향 아이들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렌 형.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저는 한국어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던 해,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한 네팔 대사관에서 저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수렌 씨의 성공 사례를 다른 네팔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대사관 행사에서 제 이야기를 발표할 때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어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청중 중에는 저처럼 한국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그 행사 이후에 더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수렌 씨의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승낙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고향 마을을 방문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마을에 한국어 도서관이 생긴 거예요. 제가 보낸 한국어 책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은 자료들로 만들어진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수렌이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이장님이 카메라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 눈물이 났어요. 어릴 때 저에게 한국어를 배우라고 격려해 주신 그분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감동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의 후원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우리 마을에 한글 배움터를 지원해 주기로 한 겁니다. 수렌 씨 덕분에 네팔과 인연을 맺게 됐다는 사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꿈만 같았어요. 유튜브 채널 헐로 수런도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 이야기, 한국어 공부 방법, 그리고 네팔과 한국의 문화 교류에 대한 내용들을 올렸어요.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보람찬 순간은 제 영상을 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댓글들을 읽을 때예요. 수렌 형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한국에서 꿈을 이루고 싶어요. 같은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저 하나의 작은 성공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몰랐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히말라야 산골 마을의 평범한 소년이었던 제가 이렇게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제는 고향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를 따라 한국어를 배운 마을 후배 5명이 EPS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수렌 형이 길을 만들어줬으니까 우리도 따라갈 수 있었어요 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한국 회사에서도 저를 통역관으로 추천해 주셨어요. 네팔에서 오는 신입 직원들의 적응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수렌 씨가 있으니까 안심이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후배들은 조금이라도 덜 겪었으면 좋겠거든요. 요즘은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한국과 네팔을 연결하는 문화교류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한국어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줬듯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네팔 어딘가에서는 저처럼 한국어를 공부하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한국어 공부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어 덕분에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꿈을 이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기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꿈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연결해준 이 모든 인연들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감동 플러스였습니다.